뭐, 청소부, 주제! 피아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더러운 손으로 만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는 76세의 김미자입니다. 5성급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대기업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로비에서 저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피아노에 손도 대지 마. 홍 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9년 전 저는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였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5성급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는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붉은 벨벳 카펫 그리고 로비 중앙을 차지한 검은 그랜드 피아노.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인 대양그룹의 새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 500명이 넘는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청회색 청소부복을 입고 낡은 걸레를 들고 로비 구석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손목에는 39년 묵은 화상 흉터가 있었고 목에는 낡아서 광택도 없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야, 김미자 씨, 정신 똑바로 차려! 홍보팀 홍 팀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40대 후반의 홍 팀장은 대양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권력의 단맛을 제대로 맛본 인물이었습니다. 명품 구두, 반들거리는 가죽 벨트,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한 남자. 오늘 실수 하나라도 하면 당장 잘리는 거 알지? 여기가 어디라고 청소부 주제에 긴장도 안 하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76세에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했지요.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연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40년 전 저는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였다는 것을요. 19세에 쇼팽 콩쿠르 우승, 23세에 카네기홀 독주회, 25세에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겨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화재가 났어요. 아파트 5층에서 시작된 불길. 저는 그날 3살 아들을 안고 불길 속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이를 구했지만 내 오른손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제 곁에 없었어요. 화재 혼란 속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는데 저의 모든 걸 쏟아붓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저를 잊어갔습니다. 김미자 씨, 거기 피아노 쪽 하지 마! 홍 팀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저는 무심코 그랜드 피아노 근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피아노라도 만지면 어쩌려고! 저거 2억짜리야! 2억!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오후 7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로비가 어두워지고 조명이 무대를 비췄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양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최기훈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42세의 최기훈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보였어요. 저는 로비 구석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날카로운 카리스마.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최기훈의 취임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39년간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재, 어머니, 39년. 설마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곡을 바칩니다. 최기훈이 무대 한쪽을 가리켰어요. 검은 연미복을 입은 중년의 피아니스트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내가 가장 사랑하던 곡. 피아니스트의 손이 건반 위에 내려앉으려는 순간. 흑.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그대로 피아노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빨리 누가 119 불러.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홍 팀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최기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대체 연주자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최기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00명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됐습니다.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로비 구석, 청소 부복을 입은 76세 할머니.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목걸이에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홍 팀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할망구가 미쳤어! 홍 팀장이 무대에서 소리쳤습니다. 김미자 씨,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 여기가 장난하는 곳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걷고 있었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500명의 시선을 뚫고 무대를 향해. 저 청소부 뭐야? 미친 거 아냐?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기훈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할머니, 정말 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홍 팀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렸어요. 사장님, 저 할멈은 글자도 제대로 못 읽어요.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그냥 행사 취소하고. 해보세요. 최기훈의 목소리가 홍 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저를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세요, 할머니.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39년 만이었어요.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조명이 저를 비췄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어요. 슈타인웨이 D274 모델. 검은 칠이 거울처럼 빛났고 88개의 건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76세의 늙은 몸이 삐걱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상 흉터가 선명한 그 손을 39년간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 익숙한 무게, 그리고 기억. 1986년 이전의 나.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 세계가 주목하던 그 여성. 쇼팽을 사랑했고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했고 리스트를 정복했던 그 손.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첫음. 지단조의 낮은 화음이 로비에 퍼졌어요. 쇼팽 발라드 1번의 시작. 홍 팀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화음. 세 번째 화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어요. 39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났습니다. 화상 흉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치는 연주였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7분간의 대서사시. 사랑, 고통, 절망,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내 손끝에서 쏟아지는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39년간의 상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무대를 잃은 천재의 고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희망. 모든 감정이 건반을 통해 폭발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 놀람, 그리고 충격. 어떤 여성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떤 남성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홍 팀장은 무대 옆에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번졌습니다. 최기훈 사장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바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발라드 1번의 가장 격렬한 부분. 내 손이 건반을 두드렸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화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샹들리에가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진동했어요. 사람들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음. 조용히, 부드럽게, 천천히. 지장조의 평화로운 종결이 제 손으로 건반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침묵만이 흘렀어요. 3초간의 완벽한 침묵. 그리고 콰아. 폭발하는 박수. 500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휘파람 소리, 외침, 눈물. 브라보. 오마이갓.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는 꼿꼿했어요. 최기훈 사장이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마주 봤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의 시선이 내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멈췄어요. 작은 은색 목걸이. 광택도 없고 체인도 낡았지만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들에게 엄마가. 최기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목걸이. 설마. 그가 제 오른손 손목을 봤어요. 화상 흉터. 39년 묵은 그 자국. 어머니이십니까? 최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내 아들. 무대 위에서 우리는 껴안았어요. 76세의 어머니와 42세의 아들.
39년 만에 재회. 최기우는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대기업 사장도 냉철한 경영인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엄마를 그리워하던 3살 아이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어. 엄마가 5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39년간의 공백을 눈물로 채웠어요. 로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촬영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홍 팀장만 무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김미자?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 1980년대 쇼팽 콩쿠르 우승자? 그 전설의? 맞아. 내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어. 화재 사고로 실종됐다고. 그 말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최기우는 천천히 나를 놓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어머니 김미자 여사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길게. 1986년 화재 사고로 저는 어머니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최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화재 현장에서 어머니는 저를 구하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뛰어나오셨죠. 하지만 혼란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 헤어졌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2년 후 제가 양부모를 만나 새 인생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어머니를 잊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은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9년간 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저를 찾으셨던 겁니다. 최기훈이 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주신 목걸이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가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가슴에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내 것과 똑같은 은색 목걸이. 펜던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들이. 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9년간 로비가 또다시 울음바다가 됐어요. 저는 아들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우리는 다시 껴안았어요. 그때 무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장님, 홍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최기훈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객분들이 기다리시고. 최기훈이 천천히 홍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홍 팀장? 네. 네, 사장님. 오늘 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죠? 홍 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손으로 피아노 만지지 마라. 청소부 주제에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강 팀장에게 집중됐어요. 사장님, 그건 제가 몰라서.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존중하고 모르면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최기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천재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청소부였다면 그럼 모욕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홍 팀장, 당신은 해고입니다. 사장님, 당장 이 자리를 떠나세요. 경비, 저 사람을 내보내 주십시오. 경비 2명이 다가왔어요. 홍 팀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쳤어요. 사장님, 제가 15년간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저를. 청소부 하나가 아닙니다. 최기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한 건 제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1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청소부 주제에 말단 주제라고 무시했습니다. 홍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세요. 경비들이 강 팀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비명 같은 항변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최기훈이 저를 다시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우리 집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9년 만에 저는 집이 생겼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홍 팀장의 모욕, 피아니스트의 쓰러짐, 저의 등장, 연주, 그리고 재회. 7분짜리 영상. 행사가 끝나고 1시간 후 그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됐습니다. 제목 76세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 천재 피아니스트의 눈물. 처음 1시간 조회수 1000회. 3시간 후 10만 회. 6시간 후 50만 회. 다음 날 아침 200만 회. 일주일 후 500만 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울었어요. 홍 팀장 같은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운 거죠. 잘 해고하셨어요. 39년 만에 재회.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김미자 할머니 쇼팽 콩쿠르 우승 영상 찾아봤는데 진짜 전설이었네요. 이게 진짜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TV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양그룹 최기훈 신임 사장의 취임식에서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76세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여성이 사실 39년 전 실종됐던 천재 피아니스트 김미자 씨였으며 최 사장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쇼팽, 재벌 이세화의 눈물의 재회.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1980년대 쇼팽 콩쿠르를 휩쓸었던 김미자. 그녀는 화재 사고 후 39년간 어디에 있었을까? 음악 평론가들이 칼럼을 썼습니다. 김미자의 연주는 기술을 넘어선 영혼의 소리였다. 76세의 나이에도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에너지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을 압도했다. 39년의 공백이 오히려 그녀의 음악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해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청소부 전설의 피아니스트로 밝혀지다. BBC 한국을 놀라게 한 76세 청소부. CNN 실종된 피아니스트 39년 만에 아들과 재회.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최기훈이 준비한 새 집은 서울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50평짜리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어머니, 이제 마음껏 치세요. 기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39년 만에 내 피아노를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건반 앞에 앉았어요. 쇼팽,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잊었던 곡들이 하나씩 손끝으로 돌아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김미자 선생님,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클래식인 라이프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하지만 몇 개는 받아들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39년간 청소부로 사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들을 구했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피아노를 잃었어도 명성을 잃었어도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세요? 매일 아침 거실에서 아들이 커피 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요. 방송이 나간 후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김미자 선생님 존경합니다. 최기훈은 대양그룹의 사장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그룹은 앞으로 모든 직급의 직원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청소, 경비, 식당 직원 모두 우리 가족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매일 아침 사옥에 출근할 때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인사했고 구내식당에서 배식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따뜻한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기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인터뷰를 TV로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무대에 섰어요.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2,500석 규모의 거대한 공간. 4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곳. 김미자 귀환 독주회. 티켓은 공개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암표가 10배 가격에 거래됐어요. 해외에서도 팬들이 날아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준비 중인 저는 긴장했어요. 76세의 몸, 39년의 공백, 그리고 2,500명의 기대.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훈이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긴장돼.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천재예요. 그리고 천재는 나이를 먹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워서 웃었어요. 천재가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사랑하는 할머니야. 그게 더 멋있어요.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2,500명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깊게 했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그리고 건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쇼팽 발라드 1번. 40년 전 제가 가장 사랑했고
40년 후 다시 만난 그 곡. 음악이 콘서트홀을 채웠습니다. 모든 기술, 모든 감정, 모든 인생이 쏟아졌어요. 1악장 평화로운 시작. 젊은 시절의 꿈. 2악장 폭풍 같은 전개. 화재, 상실, 고통. 3악장 절망의 심연. 30년의 외로움. 4악장 희망의 빛. 아들과의 재회. 종장 평화로운 종결. 새로운 시작.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하는 박수. 2,500명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10분간 멈추지 않는 박수. 브라보. 김미자. 앙코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기훈이가 서 있었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앙코르 곡으로 저는 슈베르트 즉흥곡을 쳤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자장가 같은 곡. 40년 전 기훈이를 재울 때 쳐주던 그 곡. 연주가 끝나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9년간 저는 피아노를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매일 밤 호텔 로비에 피아노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못해도 건반의 감촉만은 잊지 않으려고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제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지키세요. 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저는 웃었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김미자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주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친다고요? 네. 음악을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피아노 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양그룹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훈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김미자 음악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악기와 레슨을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6개월 후 김미자 음악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선 가정 아이들. 저는 매주 토요일 재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제 손은 너무 작아서 피아노를 못 칠까봐 걱정돼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내 주름진 손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손도 작아. 그리고 이 손은 76살이야. 중요한 건 손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야. 아이가 웃었어요. 1년 후 재단 학생 중 1명이 콩쿠르에서 우승했어요. 2년 후 3명이 음악대학에 진학했어요. 5년 후 재단 출신 중 1명이 국제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40년은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저는 81세입니다. 매일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매주 토요일 재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끔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합니다. 호텔 청소부였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39년이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진실한 음악을 하게 했으니까요. 어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요. 사랑이요? 네. 음악을, 사람을,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요. 오늘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81세의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쇼팽을 연주합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사함을 깊이 느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